안녕, 나 만점 트레이너 켈리쌤임이야. 자, 오늘은 이 800점을 목표로 하는 이 LC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현실부터 파악을 하자. 자, 목표가 800이야. 그럼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620 정도 돼. 옛날에는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했어. 야, LC를 한 450을 맞춰. 그 다음에 RC를 한 350을 맞춰. 그러면 이제 800이 돼. 이래가지고 LC랑 RC랑 점수가 한 100점 차이 정도 나게. 그때는 LC가 쉬웠거든. 근데 그때라고 해봤자 뭐 1년 전이지만.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너희도 시험 봐서 알겠지만 성우 애들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애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야. 그리고 공격적이야. 그리고 대답을 뭐같이 해. 그래서 답이 잘 되는 이유를 잘 몰라. 그래서 요즘은 LC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해. 그래서 옛날처럼 450점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야, LC를 한 420 정도를 하고 RC를 한 380 정도. 그러니까 막 차이점이 막 그렇게 이제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RC 점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 LC가 워낙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렇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면 오늘 각 파트별로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 자, 파트 1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 내가 이거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잖아. 야,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가 어딨어? 1번부터 6번까지 당연히 다 맞아야지. 야, LC를 400을 넘기려고 지금 보는데 495점 만점에 420점을 넘겨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파트 1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뭐 틀린다? 그러면은 일단 800은 약간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파트 1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할 때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오도록. 자, 그러면 파트 1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 파트 1에서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파트 1 만점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 자, 그리고 킬러 문항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아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문제가 킬러일 가능성이 높지. 자, 시험지 봐봐. 자, 요런 문제 보이지? 5번 같은 걸 이제 봤어.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서 애들이 5번이 제일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의외로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요런 사진이야. 그렇지. 사진에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조그만하게 있는 거. 야, 면적을 따져봤을 때 4번 같은 사진을 보면 사람을 되게 클로즈업해서 나왔잖아. 이런 거는 무조건 이 사람들의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6번 같은 사진은 사람이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부 이 신경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답은 막 여기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라던가 자동차가 트럭이 여기 주차돼 있다. 라던가 아니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애들이 예상치 못한 거에서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킬러 문항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파트 1에서 굳이 예상을 한다면 이 어려운 문제, 특히나 사람이 조그맣게 나오는 문제, 여기에서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풍경까지 다 봐주길 바랄게. 자, 두 번째 팁. 만약에 너가 파트 1을 하나씩 자꾸 틀린다. 진짜 너무너무 야구르지. 나 같으면 이 악물고 그냥 파트 1 빈출 문장 다 외워버릴 것 같아. 파트 1 알죠? 스크립트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 사진만 변하는 거야. 파트 1에서 문장은 그대로인데 사진만 변하는 거라고. 근데 애들은 사진이 자꾸 변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파트 1 기출 문장을 그냥 다 외워버려. 자, 파트 2 팁 좀 얘기해 볼까? 자, 파트 2에서 너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항 번호가 어디냐고? 자, 시험지 봐봐. 자, 적어도 7번부터 그리고 27번 여기까지는 나는 일단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 7번부터 27번까지는 일단 무조건 다 맞아야지. 그래야 말이 통하지. 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 구간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부터 이제 낚는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 그나마 초반에 좀 쉬운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틀려도 되는 문제 한 3개에서 뭐 4개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데미지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너가 만약에 틀린다면 나는 뭐 3, 4개 정도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는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파트 2 팁을 2가지로 정리를 해볼게. 먼저 첫 번째 팁. 노가다를 해야 돼.
파트 2가 요즘 영국인 성우랑 호주 성우랑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너의 패턴을 벗어난 제3의 답변들을 막 한단 말이야. 요즘 파트 2에서 정말 놀랄만한 스크립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도 처음 보는, 토익 10년 본 나도 처음 보는 시나리오들이 나온다고. 얘들이 왜 그렇겠어? 너 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듣기 실력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단어 나오면 뭐라고 답변하겠지?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실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딕테이션, 받아쓰기, 800까지는 받아쓰기가 유효합니다. 요즘 그런 애들 있거든.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법, 몸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 아니 800까지 가는데 그런 게 어딨어. 여기까지는 무조건 몸을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써야 800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오답 노트 꼭 해. 진짜 알았지? 자, 두 번째 팁, 오답 노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어딨어. 음원 2번 정도 들으면서 들린 대로 스크립트 적고, 그리고 만약에 A, B, C 중에서 오답인 거 있지, 왜 오답인지 확실하게 하고 가. 옛날에는 정답이 되는 이유를 적으라고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 요즘은 워낙 제3의 답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오답이 되는 패턴을 너가 옆에다가 한글로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오답을 자신 있게 소거할 수가 있단다. 자, 파트 3에서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내가 한 39개잖아. 파트 3가. 시험지 봐봐. 자, 이렇게 39개의 문제 세트에서 우리가 한 800 정도, 그러니까 420에서 430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너가 파트 3에서 한 3, 4개까지 틀려도 데미지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3, 4개를 틀릴 거냐? 39개 중에서. 그럼 10%잖아, 10%. 자, 그럼 나는 번호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 유형을 찍어줄게. 자, 봐봐.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냥 세부사항에 관한 문제들이잖아. who, what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거 무조건 다 맞아야지. what 다 맞아야지. 자, 넘어간다. 자, 그러고 만약에 너가 여기에서 놓친다. 그러면 나는 이런 거는 그래 놓칠만 하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실제로 오답률도 굉장히 높고. 봐봐. 무슨 문제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거지. 이런 거 놓쳐도 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거는 놓쳐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야. 토익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틀리면 같이 틀리면은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까지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거 이외에는 이 세트에선 틀린 게 별로, 틀려야 될 만한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너가 잠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50번대에서 한두 개 정도 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파트 3를 위한 팁을 딱 2가지만 볼게. 먼저 첫 번째는 너가 3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잖아. 그러면 그 세트 다 쉐도잉 해야 돼. 우리가 600점대랑 뭐 800점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세 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만약에 너가 600점대 목표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3개 중에서 2개만 평균적으로 맞으면 됩니다. 한 문제는 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는 너가 39개 중에서 3개만 틀려야 되잖아? 다 맞아야 되는 세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세트를 풀 때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세트를 완벽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쉐도잉하고 리뷰하라고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두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의외일 수도 있어. 자, 쉐도잉을 한다? 잘 안 들리지? 잘 못 따라하지? 한 2번, 3번 정도까지만 시도하다가 안 되겠으면 스크립트로 넘어가. 근데 알지? 스크립트 넘어가면 그때부터 너는 듣기가 아니라 읽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읽기를 하면서 너가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볼 거 뭐냐? 한글 스크립트 꼭 한 번은 읽어보도록 해. 왜냐면 애들이 영문 스크립트만 그냥 읽어보고 대충 나 좋을 대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한글 스크립트 보면서 이게 대화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대화의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아보란 말이야. 너가 800 정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39개 중에서 39개를 다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특히 뭐 회사에서 하는 그런 대화 같은 거 있지, 아니면 뭐 견학 같은 거 가는 거 있지, 그런 거 너가 스크립트 자주 알고 있으면 대충 회사 회의에서 무슨 얘기 할지 약간 예상이 되겠지? 자, 파트 4
파트 4 30개 중에서 그래도 너가 틀린다면 3개 정도? 틀려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너가 원하는 점수를 위해서는 말이야. 자, 시험지 봐봐. 자, 그러면 이거 30개 중에서 너가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뭐 아까랑 비슷해. 파트 3랑 비슷하게 의도 파악 정도 뭐 요런 거는 우리가 살짝 힘을 빼는 거지. 자, 몇 개인지 세볼까?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 살짝 힘을 빼는 거지. 요런 세트 살짝 힘을 빼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 거의 의도 파악 문제가 30개 중에서 3개 정도 나오네. 아마 요 유형 딱 파악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빼고 틀린다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점수에 아마 저스트하게 딱 달성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파트 4 디테일한 팁을 좀 보자. 자, 파트 4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 2가지 얘기를 해줄게. 먼저 첫 번째는 이 파트 4는 엄청 빠르게 말하잖아. 그치? 그래서 파트 4는 말하는 속도가 3보다 더 빠르다고. 3는 둘이서 주고받지만 파트 4는 혼자서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너네가 안 그래도 뭐에 약해? 스피드에 약해. 거기다가 연음에 약하잖아. 단어 2개 붙여서 말하면 완전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고 막 그러잖아. 거기다가 영국이랑 호주 발음이 추가가 된다? 그냥 그 세트 다 날린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트 4 공부한다? 아마 배속 듣기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쉐도잉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쉐도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배속 듣기로 하는 방법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배속 듣기 뭐냐고? 음원을 1.0에서 1.2배속, 1.4배속까지 속도를 좀 높여서 듣다가 다시 1.0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되게 똑같은 스크립트인데도 천천히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빠른 스피드에 노출이 됐다가 오면은 요게 좀 더 잘 들리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배속 듣기도 파트 4에서는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 두 번째 꿀팁은 너가 이게 안 들리잖아. 그러면 안 들리는 정확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파트 4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선생님 저 진짜 100번 들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막 이런 하소연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왜 100번이나 들어? 너가 3번, 4번 들어서 안 들리지? 그럼 그냥 그거 못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귀를 뚫을 수가 있냐? 스크립트로 가서 내가 과연 못 들은 발음이 뭔지 글자로 확인을 해봐. 근데 반전은 뭔지 알아? 나 그 단어 다 알고 있다. 너 다 알아. 그러면 약간 배신감 드는 거야. 아니 나 이거 다 아는 단어인데 왜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냐면 그 2개의 단어가 붙어서 발음이 되는 순간 그 연음 현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처럼 네가 들리게 되는 거지. 그럼 넌 뭘 해야 돼? 이 단어가 발음되는 거 그리고 이 단어가 연음으로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단어를 몰라서 안 들리는지 2차적으로 단어는 아는데 연음을 못 듣는지 네가 분석을 해서 네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오늘 그래서 800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LC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것을 팁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 팁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효과를 본 방법이다 이거지. LC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쉐도잉도 많이 해야 되고 배속 듣기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괜찮아. LC는 빨리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420에서 440 정도로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두는 거 진짜 추천할게. 그래야 빨리 800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럼 우리 900 팁도 다음에 같이 알아보자. 나 간다. 빠잉!